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캡콤의 명작 벨트 스크롤 게임입니다. 캐딜락과 다이노소어. 네,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현역으로 가동 중일 때 한 판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실걸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출발합니다. 1피 선택창을 보시면은요, 아래에 한글로 나옵니다. 부더크 하면 나지, 파워 전개로 간다, 올마이티라고. 자, 저는 부더크 하면 나지. 이렇게 좋은 게임을 한글화 해주신 DSNO님, 한마루님,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1993년 오락실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캡콤에서 만들었고요. 한국에서도 1993년쯤에 오락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4명인데 3인용 게임이죠. 게임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후의 미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원작은 미국의 만화 제노조익 테일즈가 원작이고요. 만화책이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서 애니메이션화 할 때 순한 맛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캐딜락과 다이노소어로 바뀌었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게임으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버전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배경은 도시잖아요. 만화 원작에도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맨하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에는 맨하탄이 이렇게 물에 다 잠겨 있죠. 지구 전체가 지금 물바다입니다. 첫 판 보스죠. 저 공룡은 성가시니까 샷건 2방에 끝내버리는 거고요. 저 공룡 편하게 처치하려고 샷건을 여기까지 들고 온 겁니다. 캡콤 게임은 첫 판은 정말 쉬워요. 어느 게임으로 해도 첫 판 보스는 누가 해도 거의 안 죽어야지 정상일 정도로 쉽습니다. 보스가 몇 대 맞으니까 동료를 불러오죠. 이 장면은 파이널 파이트 첫 판 보스랑 패턴이 같아요. 뭐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첫판 보스의 이름은 바이스. 앞으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친구고요. 그리고 만화책 원작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깨를 들고 이렇게 올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첫판이라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됐네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 무스타파, 만화책 원작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정글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 공룡들은 상대를 하지 말고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됩니다.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공룡은 빨갛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앞장서! 알아서 화가 풀리는 순한 공룡입니다. 저 공룡의 이름은 트리케라톱스죠. 트리케라톱스 하면은 자꾸 이 개그, 이 짤이 떠오릅니다. 신남매에는 네, 저럴 수 있죠. 잠자고 있는 공룡 보통 안 깨우는데, 네, 저는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깨워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하거든요. 화가 난 공룡은 아군, 적군 가리지 않습니다. 앞에 있으면 물어뜯거든요. 자, 물어뜯어! 러시도! 미안. 너 때리려고 한 거 아닌데. 저 공룡은 티렉스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게임은 총으로 상대편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총 UGI, 이 총 괜찮고요. 저 뒤에 배경 보시면 공룡 한 마리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뒷배경까지는 안 보실 테니까. 여기서만 볼 수 있고요. 이름은 에드몬토사우루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의 중간 보스 같은 녀석일까요? 첫판 보스의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첫판 보스랑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저렇게 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어서 멀리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그냥 화면 한 구석에 몰아놓고 가까이서 때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쌍하니까 얼굴 한번 더 보여줘야죠. 가까이 붙어있으면은 공격을 못하는 게 원거리 공격 무기의 단점이죠. 아래쪽 드럼통 가운데 거를 집어서요 저 멀리 던져줍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나오는데 커피가 나왔네요. 커피는 에너지의 15%를 채워주는데요. 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껌은 10%밖에 안 채워줘요. 에너지 채워주는 것 중에 최하가 껌이죠.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부처입니다. 부처 했어. 네. 죄송합니다. 도살자라고 부르죠. 도살자가 들고 있는 저 칼은 이번 두 번째 스테이지 한정 무기입니다. 이름은 마테체, 한국식 이름으로는 정글도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보스가 사용할 때는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가 들고 사용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보스가 집어서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 들고서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구야. 그래도 우리에겐 커피 한 잔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되거든요. 캡콤의 게임 첫판 보스는 쉬운데 두 번째 보스는 어렵거든요. 이 두 번째 보스는 그나마 캡콤 게임 치고는 쉬운 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잘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 보스한테 목숨 하나 정도는 헌납을 많이들 하셨죠. 두 번째 보스는 공격력도 좀 세고요. 그리고 엉덩이로 저렇게 깔아뭉개는 게 처음에 상대할 땐 좀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저 웃음소리 하는 게 덩치에 비하면 굉장히 얇고 가냘픈 웃음소리가 나오니까 더 얄미워요. 마무리는 자신이 믿었던 무기에 당하는 게 도살자한테는 상처겠죠?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는 무전기가 아이템으로 나와요. 이번 스테이지는 이 게임의 사실상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 파이트도 두 번째 스테이지 끝나고서 보너스 자동차 부시기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자동차를 타고 캐딜락입니다. 이 캐딜락을 타고 상대편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번 스테이지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지만 자동차 안 타고서 클리어를 할 수 있냐? 시간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동차 안 타고서 클리어한 친구를 현실에서 못 봤습니다. 영상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 스테이지의 보스 호그입니다. 이 보스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치려고 하면 얄밉게 왜 뒤로 가니? 야 어디 갔어? 원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맨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보스는 와서 부딪혀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군요. 처음입니다. 오락실에선 이런 적 없었는데. 아니 저 녀석이 그래 마지막 한방 차로 박살내는 것보다 주먹으로 박살내는 게 속이 후련하죠. 호그가 내 차 뒤로 와가지고 호그 잡힐 뻔했네요. 이 게임은 총 8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이 4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주인공들이 적들을 처리하려고 단체로 다 뛰어나갔는데 빈집털이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 있죠, 잭. 그 잭의 차고지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차고지가. 샷건은 조금 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잠깐 놔두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를 놓는 거는 A 버튼, B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필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저렇게 놓게 됩니다. 벌써 첫 판 보스가 중간 똘마니로 나오죠. 여기서부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이 좀 필요했고요. 이 게임도 좀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탄으로 적들을 처리할 때 터져 죽잖아요. 저렇게 안구 비슷한 게 튀어나오고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50,000 보너스 먹었고요. 지금 플레이하는 버전은 미국 버전이고요. 난이도는 노멀입니다. 우리 주인공들의 목적은 공룡을 괴롭히지마, 공룡 보호는 우리가 한다. 네, 좋죠. 동물보호, 공룡보호. 그렇지만 괴롭히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죽든 전혀 상관 안 하고요. 공룡만 보호를 하면 됩니다. 와, 정말 막가는 주인공들이죠. 동물보다 사람이 하찮게 그렇게 감정이 메마른 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서는 등을 쥐고서 정면에서 오는 적만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델트스크롤 게임에서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좋죠. 이 게임에서 적으로 여자는 안 나옵니다. 다행이죠. 공룡만 사랑하는, 인간은 공룡 이하로 취급하는 우리 주인공들한테 여성이 당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 덩치들은 어깨로 이렇게 돌진해 오잖아요. 전직 미식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저렇게 어깨로 돌진하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가 너무 오래 쉬었나봐요. 살이 많이 쪘죠. 이 드럼통은 던지면은 총이 나옵니다. 이번 보스 상대할 때 총이 좀 있으면은 좋거든요. 지금 집은 이 총은 권총 다음으로 좋은 총이니까 안 좋단 얘긴데, 대신 다 쓴 총은 이렇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총을 나왔으니까 다시 재장전해서 6발을 쏠 수 있고요. 하지만 드럼통에서 나온 총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보너스 게임을 즐기고 이 보스를 만났을 때 여기서 대부분 게임 오버를 한 번씩은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총이 있으면 할만합니다.
거기다 쏘긴 했지만 그래도 몇 발 남겨놓고 상대한테 맞으니까 총이 없어졌죠. 약하게 맞아서 총을 떨구면은 총이 안 없어지는데 강한 한 방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떨굴 때 무기가 사라집니다. 이거는 맞고 싶어서 맞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너무 정직하게 싸우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어느새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무난한 공격 방법. 네, 이렇게 대시 공격으로 상대를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마무리 제가 필살기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필살기를 썼어요. 부메랑 여러 개 날리기를. 공룡 사냥꾼들이 공룡 새끼를 구워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 주인공은 공룡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공룡을 때려서 또 팔을 돋구기도 합니다. 이게 공룡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때리는 건지 무서운 주인공들입니다. 정신감정 의뢰를 좀 해봐야지 돼요. 트리케라톱스 커플은 아직도 하나 더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만났었죠. 아니, 앞에서 점프를 껴 나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공룡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데모 화면을 보면은요, 이 게임의 스토리가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한글화된 오프닝 잠깐 보실게요. 데모 화면에서도 사운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만 보시면 돼요. 오프닝만 봐서는 사실 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이런 상태가 된 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죠.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화가 났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된 겁니다.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빙하가 녹고 전지가 진동하고 지각이 무너졌습니다. 인류는 거의 괴멸 상태로 간 거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상에 더 이상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인류는 지하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하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덧 600년이 흐르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60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좀 밖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슬슬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했는데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죠. 멸종된 줄 알았던 공룡이 새로운 종들과 함께 지구를 자기들 안방처럼 잘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룡들의 성격이 온순해서 사람들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다고 인트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룡들은 인간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공룡을 사냥하고 죽이고 그런 암시장이 생긴 겁니다. 자기 동료 공룡들이 죽는 걸 보니까 공룡들이 인간들한테 반감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공격을 하게 됐고요. 암시장의 존재를 알고 그 배후가 누군지 알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들이 지금 인간 사냥을 하며 공룡 보호에 나선 겁니다. 6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지상은 오염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들이나 적들을 봐도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란 거죠. 10만점 보너스를 획득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총은 일단 아껴두고요. 보스를 상대합니다. 이 보스는 패턴이 있어요. 자, 이쯤에서 이렇게 옵니다. 알아서 와줘요. 잡초들만 조금 상대를 해주면 되고 보스가 알아서 맞으러 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참 쉽죠. 친절하게 총을 하나 떨궈줍니다. 이 총으로 상대를 해줘야겠죠. 역시 총만 난사를 한다고 게임이 편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변신한 보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1대1로 상대한다면 잡졸들이 굉장히 성가십니다. 특히 원숭이같이 생긴 애들 나오면은 정말 번거롭습니다. 이쯤 되면 믿을 건 이렇게 대시 공격이죠. 내가 죽을 줄 알고 이까지 상황쯤이야. 이까지 거 이 정도쯤은. 초반에 총 두 자루가 있어서 저 녀석이 불안 요소인 줄 알았더니 호감이의 불안 요소이기도 했단 말인가. 의욕 상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시작할까? 다시 녹화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력이죠.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니까요. 피하는 것도 좀 대범해집니다. 아직까지 에너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잘 안 피하게 돼요. 한 마리 죽어서 살짝 아쉽네요. 동네에서 게임 좀 한다 하는 친구들 보통 5판까지는 어떻게든 클리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구간은 스테이지도 긴 편이고요. 난이도도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파이팅 해야 됩니다. 배경을 보니까 여기는 폐광촌이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 이름은 무스타파 카이로. 이름만 보면은 대충 짐작 가는 게 이집트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피부톤을 보면은 약간 쪽 아랍 쪽에 가깝습니다. 느낌이. 신체 조건은요, 키는 198인데 몸무게는 68kg입니다. 198에 68kg이면은 달심도 그거보다 많이 나갈 겁니다.
몸무게가 너무 적게 표시가 됐죠. 저 정도면은 못해도 90kg 이상은 나가야죠. 우리는 오락실에서 이 무스타파를 농협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왜? 그랬거든요. 초록색 상의와 노란색 모자, 저 이미지가 그 농협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나 봅니다. 저도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별명으로는 새마을 아저씨, 이장님, 청소부 아저씨, 평범하게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거 또 위험해지네. 시작부터 위험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모자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오락실에서 게임 잘하는 친구가 이 게임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이 농협 아재를 양보를 하고요. 실력이 비슷비슷한 친구가 같이 게임 하자고 그러면은 서로 이 캐릭터 고르려고 신경전이 엄청나죠. 여기서 막 달려나가면 안됩니다. 천천히 기다리면 이렇게 통이 나오거든요. 별 볼 일 없는 통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통이 나옵니다. 이 통이 진짜죠. 저한테 정말 필요한 꿀피자가 나왔네요. 에너지를 무려 50%나 채워줍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칼 한 자루 들고 달립니다. 한 마리 나왔네요. 훅. 또 한 마리. 훅. 자, 한 마리 더. 훅. 아쉬우니까 한 마리 더. 훅. 이제 제가 싸울 곳은 왼쪽 상단에서 싸우면 됩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 넘겨주고요. 쟤들이 다 죽어도 계속 주먹질을 합니다. 네, 전직 럭비 선수들이 4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먹질을 해줘야 되는 거였고요. 다른 데로 이동하면은 좀 피하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뚱뚱한 녀석들을 처리를 하면은 먹을 거를 많이 줍니다. 확률적으로. 왜 그런 거 찾아봤더니 설정상 쟤네들은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항상 먹는 거를 넣어두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먹는 거를 떨구는 거고요. 그런 설정입니다. 지금 상대하는 쟤네들은 딱 봐도 브랑카가 생각나죠. 같은 캡콤 게임이니까 이해됩니다. 한 마리 나온 애는 후리야. 후리야. 해파리 같은 괴물이 인간한테 딱 붙으니까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신을 하게 만들잖아요. 떠오르는 만화책이 생각이 있습니다. 다이버. 네, 그 만화책 아직도 완결 안 됐고 앞으로도 완결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아무튼 다이버라는 만화책 내용이 인간을 이용해서 생체 병기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 게임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스테이지의 보스고요. 이름은 타이로그입니다. 가슴에서 주창 같은 게 나와서 찔러주는데요. 화면 밖에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것보다 무조건 화면 안쪽에 있을 때 공격을 해주고 피하는 게 이 보스뿐만 아니라 이 게임에 나오는 보스들은 그렇게 상대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간에게서 떨어졌을 때 잡아서 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신이고요. 강한 인간한테 붙으면은 더 강해지나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원거리 불공격을 합니다. 해파리 같이 생긴 저 생명체도 원래는 인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실험체가 돼가지고 얼굴 부분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지금의 해파리 모양이 됐지만요.
그래서인지 인간이랑 잘 결합이 되나 봅니다. 영화 마스크 그런 형태던가 아니면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부 그런 마스크처럼 사람 얼굴에 붙으면 초인적인 힘을 내게 만들어주죠. 나올 때 잡아서 패대기. 인간한테 붙어서 3단 변신을 하네요. 조금 시간이 압박을 하지만요. 네, 괜찮습니다. 이 게임은 시간이 부족한 게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했네요. 다행입니다. 공룡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공룡의 세포로 인간에게 생체 실험을 하는 그 배우가 밝혀졌습니다. 7번째 스테이지고요. 지금 적의 지하 기지로 가는 중입니다. 익룡이거든요. 굉장히 성가시죠. 체력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적들이 많이 나올 때 공중에서 공격을 하면은 정말 성가십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적들을 조금만 불러내야지 되는데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 게임이 달려가는 대시가 있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모든 적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번에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잘 싸우느냐? 초보는 잘 못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초보들이 대부분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인용 게임은 모르는 사람이랑은 팀플레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동네 꼬마가 갑자기 이어서 할 때 있죠. 화는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 좀 세 보이는 형들이 이어서 해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면은 정말 말도 못하죠. 지하에 있는 적 보스를 상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적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좌우에서 그리고 가끔씩 위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지하 연구소는 과거에 지구에 대홍수가 났던 시절에 피난처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만화책에서도 이 싸우는 지역, 이 엘리베이터 지역이 나와요. 저 멀리 보이는 배경들도 만화책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도 만화책에 있는 장면인데 게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을 하려고 노력한 게 보이긴 합니다. A, B 버튼 동시에 누르면 저렇게 메가 크래쉬라는 필살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하는 대사가 보셨죠? 우리가 4번째 스테이지에서 만났던 보스랑 똑같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릅니다. 거기서는 인간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태어났다고 했는데 공룡이랑 유전자를 결합을 했는지
외형도 달라지고요. 모습도 약간 공룡에 가깝게 됐죠. 그리고 더 강해진 체력, 더 강해진 파괴력입니다. 한 마리도 어려운데 두 마리라니 정말 지옥의 난이도 보스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판 보스보다 이 보스가 더 어려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알았지만 대처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이 보스가 원래 네 판째 인간이었을 때는 슬라이스고요. 지금은 슬라이사우루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유전자가 합쳐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살짝만 안 맞아도요, 부메랑으로 와서 그어버리는데 메가 크래쉬를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요. 알면서도 이렇게 당합니다. 와, 이거 앞뒤로 샌드위치 공격을 당했네요. 한 마리 처치했으니까 메가 크래쉬로 마무리를 했는데, 목숨을 두 개나 잃으니까 씁쓸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스테이지지만요, 사실 7번째 스테이지가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이고 제일 어려운 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브랑카의 혀가 저를 공격한다기보다 잡아서 더 많이 맞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외모는 블랑카인데 혀가 긴 거 보니까 카멜레온이 합쳐졌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수염 달린 뚱땡이 전직 럭비 선수요. 만화책에 나옵니다. 게임하고 조금 다르긴 해도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문은 쇠문으로 보이는데 나무 부서지듯이 부서집니다. 위장술일까요? 지금 잡졸 이름은 페리스인데요, 저 페리스도 만화책에 등장을 합니다. 지하 대피소 밑에 지하 하수도가 있고요, 지하 하수도 밑에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와, 정말 지하에 지하에 지하 계속 들어가는군요. 또 내려갑니다. 막 달려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오크통이 떨어지니까 이 오크통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가 두 개는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네. 껌이 있었군요. 껌으로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그쵸, 두 개 나와야지 되는데 하나 더 남았네요. 이거는 가볍게 날라차기로. 지금 총은 아껴둬야지 돼요. 조금 있다가 첫 판 보스랑 그 친구 두 마리가 나오거든요. 총 4마리가 나옵니다. 그때 써줘야지 돼요. 여기쯤입니다. 여기서 첫판 보스랑 친구들이 나와요. 2마리만 나오면 좋겠는데 4마리가 나왔네요. 이 2마리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4마리가 나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거리가 살짝만 벌어지면 저렇게 원거리 공격을 하니까 아이고. 네, 제가 원코인을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이 게임 원코인 할 생각이 없었고, 네, 투코인만 하자. 원래 처음부터 그 생각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지만요.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고, 살았네요. 야, 니가 와. 내가 움직였다가 괜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 있는 오크통이 에너지예요. 가득 채워줍니다. 사실 저 오크통을 들고서 보스전까지 가고서 거기서 예비 에너지로 놔두는 게 정석인데 스쳐도 죽잖아요. 네, 일단 살고 봐야죠. 음악이 다르죠. 네, 최종 보스전입니다. 박사가 변신을 했지만요, 이 보스 어디서 많이 본 공격 형태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5스테이지 보스 모그랑 똑같습니다. 패턴도 같고요. 정말 보스랑 1대1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피하고 공격해주면 됩니다. 정말 단순하죠. 주먹으로 때려서 넘겨도 되고 발차기를 해도 되고요. 이 지역도 만화책의 마지막 장면쯤에 있고요. 이제 마지막 1격이 남았습니다. 이 보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싸우면은 조금 무리일 수 있고요. 이렇게 빙빙 돌다가 날라차기 타닥 이렇게 이 패턴 그 당시에 오락실 좀 다니셨으면은 한 번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불공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했긴 했지만 무난히 클리어를 했습니다. 600년 후의 미래인데도 치료가 불가능한 게 있나봐요. 안경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급한 상황에 한나가 넘어졌습니다. 잭과 한나는 같이 무너진 건물에 있을까요? 쓸쓸한 음악과 함께 남은 두 명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한국에선 인기가 많았는데 일본 현지에서는 퍼니셔나
하워드 기어 그 게임들보다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둘보다 이 게임이 더 인기 좋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사운드 트랙은 인정을 합니다. 게임 플레이할 때도 음악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엔딩 음악도 굉장히 어울리네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만 네 모두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가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리뷰 요청이 많은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이제 리뷰를 하게 됐네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